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민주당도 이제 권리당원의 표심이 강화되는 쪽으로 경선 룰이 세팅이 되면서 김두관 의원은 경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른바 어대명 룰이라고 불리는데 의미가 있겠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님? 이거는 네. 안 봐도 비디오, 네네. 안 들어도 오디오죠.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지지율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당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재명 48.8이야. 네. 대선 3자 삼자. 대결 지도에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과 세계일보 조사인데 45, 44, 45 나오죠. 지금 이재명의 최대치가 45, 48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힘이나 한덕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잖아. 예. 이게 아직 대세론이 아닌 거예요. 높긴 제일 높은데 박스권이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2002년에 이해창도 이랬어요. 그래서 다 이해창이 된다 그랬어 그때 대세론에. 근데 지금 3자 대결에서 45, 44, 45가 나오는데 이걸 양자 대결을 보고 국민의힘이나 어떤 보수 단일 후보가 46 나오면 이기는 거네. 합치면 44면은 이재명 후보가 44면 45면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48.8이잖아요. 그죠? 49면 이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51이나 50.1만 돼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긁어 모아봐야 50.1이면 49.9가 최고예요. 근데 높기는 높아. 근데 불가능한 비율은 아닌 거죠. 이기기에.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최대 딜레마예요. 왜? 앞서기는 제일 앞서고 있어. 여기서 바로 더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대세론이라는 거는. 이미 한 55로 가 있어야 돼요. 이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2007년에 이명박이에요. 2007년에 이명박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미 50%를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실제 대선에서는 그 대선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동영 후보가 정동심 의원이죠. 대선에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때 박빙의 승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지금 이 대세론의 함정인 거예요. 지금 누구도 야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정말 독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 아니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100% 확정이냐 그러면 그런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이게 대세론의 함정이거든요. 네, 네. 앱솔루트 위닝이라는 건 뭐냐면 50%대 후반이나 60%대 가면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쫓아가는 후보들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 쫓아가요.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100m 결승전에 이미 95m까지 가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60m, 55m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러면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민주당은 좀 안 좋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한덕수 대망론이니 또 다른 주자들이 이렇게 때리면서 이게 또 흥행이잖아요. 네. 관심이 굉장히 쏠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조용한 경선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들이 그 또 경제 민생 어떤 정책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들이 정책 행보를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게 민주당의 흥행에는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원석 기자였는데 레이코프의 설명을 따르자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랭귀지로, 자기의 가치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도층에서도 저게 중도인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 전국의 국민들한테 각인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16년, 2017년 경선 때. 박근혜 탄핵 때예요. 그때 광화문에 올라온 이재명 성남시장 네. 막 물어봅니다. 군중들이 성남시장이 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사자후를 톡합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구하러 이 이재명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재명 바람이 붑니다. 베이지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대선은 끝났네. 나는 이겼네. 이제 내 세상이네. 이 순간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고 있던 그 몰입도가 팍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는 절박하죠.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하늘에 두 쪽이 나도 이재명에게는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더 가열차게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중도처럼 보인다고 해서 중도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분명한 색깔을 보여줄 때 중도도 믿음을 가집니다. 저 사람 정말 잔인해 보여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너무 확신에 차 있지만 믿을 만하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모든 대선 관련 이슈를 삼키고 있는 블랙홀이죠. 여론조사 결과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보수 진영에선 1위가 김문수 후보로 10.9%를 얻었고 다음으로 한 권한대행이 8.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 11일에 갤럽에서 2% 지지율을 보이면서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예. 3일 만에 한동훈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까지 제치는 상황이에요. 이런 한대행으로 향하는 표심은 뭐라고 분석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최근 조사는 한덕수가 김문수까지 제치고 제일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직전에 네. 봤습니다. 나왔어요. 이 범보수 후보 선호도. 그렇죠. 범보수 후보에서 제일 높고 양자 대결에서도 한덕수가 제일 높아요. 심지어는 이준석과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한 자릿수 차이, 네. 이재명과 대등한 차이. 이게 뭐냐면 일종의 덕수다 덕수 현상이에요. 덕수다 덕수. 덕수다 덕수.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한덕수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름은 한덕수라고 쓰고 뭐로 보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로 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번 대선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트럼프의 대결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한덕수를 한덕수로 보면은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무슨 새로운 정치인도 아니고 기존의 정치권하고서 완전히 구분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고 또 탄핵 비상계엄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10일부터인가가 싹 달라졌어요. 트럼프와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상호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덕수를 보면 경제가 보여요. 덕수를 보면 미국이 보여요. 덕수를 보면 트럼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 데이터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하지만은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미지입니다. 네. 이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바로 프레임이에요. 탄핵 내란 프레임이면은 결코 이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노래를 아무리 불러봐야 이거는 조지 레이코프가 한 이야기대로 Don't think of an elephant.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코끼리 미국 공화당이 코끼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화당을 못 이기니까 계속 코끼리는 말이야. 코끼리가 이재명은 말이야. 이재명은 어떻고 이러면 이번 대선은 볼 필요도 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대선이 갑자기 경제가 생각나요? 상호관세가 머릿속에 나와요? 서학개미가 생각나요? 이러면은 선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다 국민의힘이 생각나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한덕수를 보는 순간 윤석열이 생각나야 되는데 미국? 경제? 반도체 상호관세? 트럼프?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 이원석 기자가 그렇잖아요. 민주당도 불과 일주일 전, 2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덕수 까대기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완전히 거의 초흥분 상태였잖아요. 네. 박찬대 대표 권한 대행도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겁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한지 아세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을 공이 한덕수한테 주도권이 넘어와 있어요.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순간 분위기가 삽시간에 변합니다. 그게 명분이 될 거예요 아마. 여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강화세 효과거든요. 한번 누가 탁 하면 이게 팍 퍼져요.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몇 달 전에도 한덕수 대선 후보로 생각했나요? 안 했잖아요. 대선을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지배하는 겁니다. 선거라는 거는. 프레임이에요. 네. 탄핵 생각하고 내란 생각하면 이거는 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생각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언급량이 트럼프가 거의 11만 건 가까이 돼요. 이재명 4만 건 정도, 2배 이상의 트럼프가 많아요.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언급량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 노래를 부르면 이번 대선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곳은 9월달 지난해입니다. 10월달에 갤럽 인터내셔널이 43개국 한국은 이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죠. 43개국 조사한 거예요. 네. 박영근님 뭐라고 물어봤는지 압니까?
트럼프 이 미국 대선이 자국의 경제 무역 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한국이 88%로 전 세계 43개국 중 1위. 아 정말요. 1위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수 진영을 놓고 이야기드린 건데 제가 전체 유권자 네.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도 야 진짜 싸워라 하죠. 네. 근데 이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한덕수라면 그냥 한덕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을 보고 경제를 보고 상호 관세를 보고 트럼프를 보는 거죠.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그 여론이 한덕수를 지금 이만큼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당면한 그 상호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보는 시각이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한 대행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선 출마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또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네.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 이 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한대행 출마와 관련해서 여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배 소장님의 해석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뭐 제가 여론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한대행 쪽 측근들과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의 입장이 그 배 소장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과 굉장히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대행이 좀 대권의 꿈을 어느 정도 꾸고 있다고 하고 고민 중이고 굉장히. 근데 최근에 측근들이 느꼈을 때 한대행의 어떤 그 기류가 바뀌었다. 원래는 이제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류가 최근에 바뀐 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출마할 거냐 물어봤더니 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 물어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한덕수 대행도 본인이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통상 위기, 이 관세 위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진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 어제도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승리했을 때에 대한 우려를 한대행이 표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측근들이 좀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일 거다. 여론이 한대행의 어떤 결단의 가장 큰 방아쇠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이미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이 좀 급변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에서 이기려면 3P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겠다고 막 달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P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필라스피, 철학이에요.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념은 그냥 내가 꼰대 보수야, 나는 그냥 민주당이야, 운동권이야 이게 아니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의 필라스피,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팔러시, 정책이고 세 번째는 피플이에요. 지금 그래도 한덕수를 제외하고는 제일 여기에 이빠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피플 쫙 자기 사람으로 깔고 있죠. 두 번째는 팔러시는 보유 정책은 없는데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하고 퓨디오사 가서 퓨디오사에서 국민 챗 GPT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념은 그냥 민주당 이념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도 제일 약점은 이 팔러시예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를 보면은 P는 필라스피인데 명분은 반 이재명 이 명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팔러시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강력한 팔러시가 생겼어요. 경제, 타리프, 관세가 생기죠. 세 번째 사람 없죠.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강력한 한 사람이 생겼어요.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이래서 한덕수가 이빠이 끌어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선거는 과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거에서 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으로 가면 이깁니다. 아무리 말려도 지는 방법으로 가면은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이 세 가지가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게 최고조에 올라오는 때는 언제냐? 본인이 공직자 마감 시한 사퇴하는 그 직후가 될 거예요. 5월 4일. 그렇죠. 그때 침묵을 깰 거라고 보시는. 그때 저는 출마를 하든 이게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왜냐면 딱 한 달 남은 시점이거든요. 선거는요, 여러분들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솜사탕 녹듯이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하는데 선거 끝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불을 당기면 이 불이 선거 전에 꺼져요. 그런데 5월 5일쯤 당기면은 보통 약발이 한 달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멈 1month, 맥시멈 2months거든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정치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하워드 딘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딘 열풍이죠. 오바마보다도 먼저 나왔어요. 근데 오바마는
대통령인데 D는 왜 안 나왔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불이 꺼졌어. 근데 오바마는 언제냐? 오바마는 바로 대통령 선거 2008년 시점에 오바마 불이 지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한덕수는 옆에서 이제 조언해주는 참모가 있겠죠. 네. 지금이 아니다. 당신이 불을 당길 때는 5월 공직자 마감 시한 직후다. 이렇게 보여요. 네. 충분히 좀 열을 올리고 나서 나온다는 그렇죠.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